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4개 기업들이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노후시설 개선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에 8,070억 원이 투입됩니다. 당진 전통시장 내 노점상이 40여 년 만에 자진 철거됐습니다. 통행이 편리해졌다는 반응과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지역 홍보에 나섰습니다. 남당항 대하축제장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 현장을 소개합니다. 충남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방문객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안과 당진은 증가한 반면 고령과 서천은 감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올해 페놀과 유증기 유출 등 화학사고가 잇따랐던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이 노후 설비 교체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만 무려 19건입니다. 자성의 의미가 크지만 발표를 지켜본 주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안전과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하나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은 노후 설비 교체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놀과 유증기 등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지난 14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진단 TFT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저희 회사는 지난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또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장 운영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질식, 추락,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에 저희들은 가상안전체험장을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촉구했던 서산시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통 큰 결단이라며 대산 4사의 자발적인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투자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산 4사는 오늘 발표한 투자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투자를 통해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시와 성일종 국회의원실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표를 지켜본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투자 계획에 노후 설비 교체가 대거 포함됐는데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맞춰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 현재 안전과 환경 수준과 비교해 투자 이후 얼마나 개선되는지 구체적인 목표 없이 금액만 나열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우리 수준이 이렇다. 그러면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이산화 질소라든가 황산화물 미세먼지가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거를 발표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이 돈이 투자가 되면 지역 주민들이 뭔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될 겁니다. 지난 30년간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반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대산 석유화학단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장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 전통시장 내 불법 노점상이 자진 철거됐습니다. 시장에 들어선 지 40여 년 만인데요. 통행이 편리해졌다는 반응과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다은배 기자입니다. 1970년대 읍내동으로 이전해 40여 년간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당진 전통시장. 시장길 양옆으로 줄지어 있던 10여 개 노점상들이 사라졌습니다. 파라솔은 물론 인도에 쌓아뒀던 물건들도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시장길이 정비된 이후 걸어다니거나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졌고 외관상 깔끔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습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기가 노점거리 없으니까 진짜 좋네. 지금 얼마나 좋아.
불법 노점상으로 통행 불편 등 해마다 접수된 민원만 수십여 건. 당진 씨는 계속해서 불법 노점상들을 단속해왔지만 그때뿐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노점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한 끝에 40여 년 만에 잦은 철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앞에 상인분들이 임의적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가지고 지저분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차가 다니기 어렵다. 걸어 다니려면은 노점상으로 인해서 뭐 물건 적시에서 걸리고 파라솔 같은 것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좀 다니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노점상 철거를 놓고 일부 상인들 사이에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점 상인들이 생계를 잃게 된 데다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체크도 하는데 장사는 장사끼리 재래시장을 올려야 되잖아. 적임적으로 다 다니봐. 재래시장 안에 있는 게 어디가 있어. 당진시장 상인회는 시장 한쪽에 마련된 상생장터 공간을 이용해 철거한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점이 필요하면서도 질서가 잘 잡힌 그런 환경을 사실상 바라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생장터 할머니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그 아케이드 내에 좀 편한 시설에 위험하지 않고 빛도 가리는 아케이드 안에다가 이렇게 그 공간을 마련해뒀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점 철거를 하면서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 상인회에서 그 자리를 제공을 하고 당진시는 노점상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노점상이 있던 자리에 이동식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각종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홍성군이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지역 홍보에 나섰습니다. 남당항 대하축제장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튜브에서 엄청난 식사량을 보여주며 13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BJ 찌양. 전국의 다양한 음식을 먹고 맛을 전달하는 영상을 올려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하축제가 열리고 있는 홍성을 찾았습니다. 휴대전화와 셀카봉으로 축제장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 금세 수천 명의 시청자가 몰려듭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홍성에 놀러 왔는데요. 여기가 남당항이라고 해가지고 새우축제가 열렸다 그래요. 오늘 둘러보니까 먹거리도 정말 많고 볼거리도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 먹방하면서 리뷰도 해보고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홍성으로 놀러 오세요. 본격적인 먹방을 앞두고 한상 가득 올라온 음식, 모두 홍성에서 나는 특산물들입니다. 먼저 갓 잡은 대하가 빨갛게 익자 껍질을 깐 뒤 입안으로 가져갑니다. 광천 새우젓과 김까지 맛보자 이어서 등장한 건 홍성한우. 직접 불판에 구운 뒤 부위별 맛평가가 이뤄지고 시청자들의 관심도 집중됩니다. 와, 진짜 역대급이다. 육즙 진짜. 와, 이거 살치살도 아닌데 그냥 녹았을 때 진짜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BJ 찌양을 초청해 지역 알리기에 나선 홍성군은 유명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홍보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홍성한우, 지금 대하 축제를 하는데 대하, 그다음에는 뭐 광천 토굴새우젓이라든지 광천김 이런 먹거리들을 널리 홍보해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분들이 홍성을 많이 찾고 우리 특산품을 애용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찌양을 이번 초대하게 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사이에 홍보가 치열한 가운데 인기 유튜버를 앞세운 새로운 시도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으로 입항하려던 홍콩 국적 화물선에서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태안항 인근 해상에서 입항 대기 중인 9만 톤급 벌크선 A호에서 코카인 100kg을 발견하고 필리핀 국적 선원 20명을 상대로 코카인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카인 100kg은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천억 원 상당입니다. 해당 화물선은 지난달 7일 콜롬비아 항구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지난 25일 태안항 인근 묘박지에 도착했으며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석탄을 싣고 왔습니다.
27일 밤 10시쯤 태안군 거화도 앞바다에서 어선끼리 부딪히는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졌습니다. 태안해경은 백사장 해수욕장 인근 앞바다에서 1.99톤급 어선과 9.8톤급 어획물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뒤집히면서 70대 선장 김모 씨가 물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근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된 뒤 태안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태안해경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풀릴 줄 모르는 경기 한파가 취업 시장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국내 주요 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은 새 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끝자락. 취업 준비가 한창인 학생들은 부담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경쟁률도 많이 높아지고 또 많이 치열해져서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해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올해 취업 시장은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 결과 올 하반기 국내 주요 기업 240여 곳 가운데 34%는 신규 직원을 뽑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20%나 감소한 겁니다. 대졸 신입 공채 인원은 3만 8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200여 명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항공 분야가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꽁꽁한 경기 여파에 취업 준비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 내 초등학생이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홍기호 의원은 26일 열린 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초등 돌봄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영유아 공적 돌봄 이용률은 68.3%에 달합니다. 반면 초등 돌봄은 12.5%에 불과한데요. 그렇다면 충남은 어떨까요? 도내 초등학생 공적 돌봄 이용률은 지난 6월 기준 34.7%에 그칩니다. 충남 맞벌이 가정 비율이 54.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학생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65.3%는 오후 돌봄에서, 78.3%는 저녁 돌봄에서 수치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초등 돌봄 교실 역시 1, 2학년 위주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 퇴근 시간까지 틈새가 발생합니다. 3학년 이상 학생은 이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처 간 연계부재 같은 이유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지역 학교가 각각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민간에서 아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는 27일 2018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사업 수행 결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전국 도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그 실적을 공표하고 있는데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수행평가 대상은 광역지자체 본청과 각종 연구원, 연구소, 사업소, 소방서 등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1일 2018년도 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최종 공표했으며 환경공단은 26일 이를 토대로 에너지 사용량 취합 자료 등 지자체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는 46.102%의 감축률을 기록해 도 지자체 전체 평균 감축률 18.811%에 비해 월등한 온실가스 감축률을 달성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함께 여름, 겨울철 불편을 감수하고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준 도청 직원들 덕분이라며 도에서는 그동안 실시해온 태양광, 태양열 설비 설치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해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방문객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해수욕장 33곳을 찾은 방문객은 93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20만 명 이상 줄었고 2017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1일 1인 일본 규탄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김 시장은 27일 당진 정미면 4.4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앞에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번 챌린지 참여에 앞서 당진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다이센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28일 외국인 119 통역봉사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국어와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12개의 언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119 통역봉사자 18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이들은 도내 외국인이 119로 신고하면 119 상황 요원과 연계해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일원에 위치한 농어촌도로 홍동 101호가 전면 개통됐습니다. 해당 노선은 그동안 차량 통행량은 많았지만 도로폭이 좁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홍성군은 17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8년 1월 사업에 착공했으며 길이 1.53km, 폭 8m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태안군이 지난 27일 만리포 주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만리포 관광협회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가세로 태안군수는 만리포 해수욕장을 국가대표 해수욕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리포 전망대 건립과 주차장 보완, 스카이워크 등이 거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제보 사진입니다. 커다란 잎 사이로 바나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 당진 성문면에 있는 주택가 마당의 풍경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최근 충남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활발한데요. 30년 후 기온이 3.2도 오른다는 전망도 있어 앞으로 농업 지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9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21도, 태안이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이 27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조금 높은데요. 냉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뉴스가 되고 이웃에게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